안녕하세요. 이번 다빈치 리졸브가 18.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장 많이 변화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USD 데이터를 지원하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18.5 버전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지난 강의에서 제가 USD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다뤄봤는데요. 어느 정도 호환이 되는지 어떤 것들은 안 되는지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렌더라는 툴에서 오브젝트를 간단히 한번 만들어 놔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핑을 다 걸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매핑 걸어 놓은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걸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것들 조명들도 설치를 해 놨습니다. 간략하게 한 이 정도의 씬을 한번 구현을 해 놔 봤는데요. 다빈치 리졸브를 이제 숲속에서 하는 듯한 그런 컨셉으로 그냥 좀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기본 매핑도 해보고요. 이미지를 넣는 이런 매핑도 해보고, 여기 지금 이런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텍스처를 통해서 씌워 놓은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발광되는 재질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파티클로 잔디도 표현을 해보고, 파티클로 나무도 만들어보고, 매핑을 걸어놔 봤습니다. 이렇게 걸어 놓은 거를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 가져갔을 때 어느 것들은 호환을 하고 어느 것들은 호환을 안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USD와 기존의 3D 오브젝트로 불러왔던 이제 호환 방식에 한번 비교를 해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본격적으로 다빈치 리졸브에 가져가기 이전에 한번 다른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블렌더에서 이런 오브젝트, 원형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이제 매핑을 걸어 놨어요. 그래서 이것들 중에 어떤 거는 호환을 하고 어떤 건 호환을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노드로 이렇게 이제 매핑을 걸어 놓은 거예요. 매핑을 걸어 놨고, 이 똑같은 매핑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프 맵을 좀 강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같은 맵인데 약간 범프가 더 적용이 된 거고요. 이쪽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스 맵을 적용시켜서 실제로 범프 맵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제가 좀 자주 쓰는 이런 이제 텍스트 질감을 이런 식으로 넣어 놨고요. 이거는 이제 발광할 수 있는 이제 매핑인데, 물론 이제 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재질도 넣어 봤고요. 이런 기본 재질 쉐이더를 안 쓰고 디퓨즈 쉐이더라는 걸 써서 한번 표현도 한번 해봤고요. 컬러 램프라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노드도 한번 추가를 해서 이거를 과연 표현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넣어봤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냥 기본 쉐이더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메탈릭을 해서 이제 메탈 표현을 이제 강하게 한번 넣어봤고요.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이런 컬러 램프와 브라이트 컨트라스트 같은 노드를 넣어서 이걸 과연 표현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이것도 보시면은 컬러 램프를 넣었죠. 그래서 이걸 표현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그냥 몇 가지 정도 재질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로 가져가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해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 시켜서 이쪽에 보시면 USD 데이터로 이제 익스포트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보낸 다음에 다빈치 리졸브에서 임포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임포트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 리졸브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블렌더에서 보여드린 재질들을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서 가져와서 이제 보고 있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표현 안 되고 있고요. 표현 안 되고, 표현 안 되고, 표현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쪽에는 기본 쉐이더로 만들었던 재질이었는데, 이 디퓨즈 쉐이더를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약간 반짝거리게 이제 재질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블렌더를 쓰시는 분들은 디퓨즈 쉐이더보다는 그냥 기본 쉐이더 쓰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컬러 램프나 이런 기본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노드들은 작동 안 하는 노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퓨전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돔라이트를 좀 적용을 시켜 놓은 상태예요. 이걸 뿌려줘 보도록 할게요. 뿌리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U 로더가 있어요. 트랜스폼을 넣었습니다.
넣었습니다. 이 트랜스폼을 왜 넣었냐면 이렇게 이제 이 오브젝트를 이동하기 위해서 U 트랜스폼 노드를 넣었고요.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놨고 돔 라이트를 이제 적용을 시켜 놨는데, 그리고 이제 U 렌더 이쪽에 보시는 U 렌더러에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씬으로 변경을 해놨어요. 자,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은 이쪽에 보시면 솔리드, 씬 라이트, 카메라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카메라 라이트로 하게 되면은요, 저희가 이제 3D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HDRI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배경을 촬영한 풍경 이미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미지가 일종의 이제 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광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미지가 HDRI라는 이제 이미지인데, 지금 이제 카메라 라이트로 했을 때는 이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건데, 이 돔 라이트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씬 라이트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인 거예요. 지금 바닷가 이미지죠. 이쪽에 보시면 태양 광원이 있고요. 자, 이게 이제 일종의 광원이 되는 겁니다. 돔 라이트는 아무래도 어떤 돔 안에, 구 안에 이제 오브젝트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서 빛이 많이 여러 번 반사가 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광원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바닷가 이미지죠. 그죠? 이런 바닷가 이미지입니다. 이게 지금 다빈치 리졸브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HDRI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찾아봤어요. 이 기본 HDRI 이미지를 원래는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나 여러 가지 이제 찾아봤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쪽에 이제 돔 라이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텍스처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HDRI, 다른 HDRI 이미지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 해변가로 표현되는 기본 HDRI 이미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변경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브라우저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HDRI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무거나 하나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거 한번 불러와 볼까요? 4K는 좀 많이 느릴 수 있으니까 그냥 작은 사이즈의 이미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됐죠? 이렇게 숲속에 있는 HDR 이미지로 변경이 됐고, 물론 이렇게 태양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숲속에 있는 이미지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HDRI 이미지를 제공을 해주는데, 기본으로는 해변가 이미지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돔 라이트에 있는 텍스처 파일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른 HDRI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 메탈에 이렇게 반사가 되고 있잖아요. 거울처럼 반사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HDR, 현재 지금 이 숲속으로 표현되는 HDRI 이미지가 여기에 이렇게 반사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다른 이미지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래에 있는 걸로 또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또 이런 걸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약간 저녁이죠. 광원 자체가 이런 광원입니다. 여기 있는 돔 라이트에 있는 이 텍스처 파일을 변경을 하면 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HDR 이미지를 이제 변경할 수 있다는 거, 그 점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잠깐 HDRI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이트에 와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주소는 제가 본문에 이제 기록을 해 둘 테니까요,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본문의 링크를 타고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잠깐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HDRI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 텍스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HDRI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HDRI 이제 맵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쭉 아래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HDRI 이미지가 없으신 분들은 이곳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텍스처가 있는데요, 텍스처로 들어오게 되면 이 왼쪽 항목에 여러 가지 이제 항목이 있어요. 들어가서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해상도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K나 이제 4K까지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너무 이미지가 크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부하를 받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큰 이미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해상도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무료로 이제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좀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나무 이미지도 있고요. 이제 물론 이제 영상 편집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미지가 필요 없으시겠지만
있지만 혹시 이제 모션을 하시거나 VFX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곳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이제 무료 이미지니까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곳에 오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블렌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런 기본적인 재질은 표현을 하는데 컬러 램프라든가 이제 브라이트 컨트라스트라던가 그 다음에 발광시킬 수 있는 재질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재질들은 이렇게 구현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수하게 약간 그 프로그램에 최적화되어 있거나 그 프로그램에서만 쓰이는 약간 그런 것들은 표현을 못 해주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맵들은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매핑을 걸어놨어요. 블렌더에서 여기에 이제 블렌더에서 매핑을 걸어놨는데 그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를 가져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이미지예요. 자, 이런 이미지를 블렌더에서 매핑을 걸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이 걸려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uloader에서 USD 파일을 불러와서 이렇게 놨는데 이게 지금 이 오브젝트에 이 이미지가 매핑에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들도 다 이 다빈치 리졸브 안에 임포트 시켜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이게 표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재밌게도 이 이미지가 다빈치 리졸브 안에 임포트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매핑이 적용된 게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는데 USD 데이터에서 이 3D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블렌더에서도 지금 보면 다시 블렌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블렌더로 다시 왔는데요. 보시면 이 이미지 안에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온 경로가 있어요. 텍스처 노드인데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 이거 자체를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 이미지를 따로 임포트 시키지 않아도 이 정보 자체를 임포트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빈치 리졸브에서 따로 임포트를 안 해도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제 맵들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맵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노멀 맵으로 쓰이는 이미지들을 또 다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임포트 시킨 이 이미지들을 다 제거를 시켜 볼게요. 한번 자, 제거를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미지를 다 이제 임포트 시킨 이미지를 다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매핑이 걸려 있는 걸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정식 버전이 아니어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는 건지 그래서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뀔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지를 따로 다빈치 리졸브에서 임포트 시켜서 매핑이 걸지 않아도 그 경로 자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점은 한번 체크를 좀 해 두시고 지금 범프 맵은 두 개가 좀 달라요. 이쪽에다가 제가 범프를 강하게 걸었는데 막상 가지고 오게 되면은 범프가 걸린 차이는 거의 없다. 그래서 만약에 범프를 주고 싶으시면은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서 다시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본 3D 툴에서 제공하는 툴은 아주 성실하게 이제 수행을 잘 하는데 쉐이더를 좀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좀 다르게 된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메탈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노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네마 4D를 쓰시던 마야를 쓰시던 3D 맥스를 쓰시던 간에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식 버전이 나와도 기본적으로 각각의 3D 프로그램에서 가장 기본으로 제공하는 들만 호환이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일단은요. 그래서 지금 살펴봤을 때는 블렌더에서는 가장 호환이 잘 되고 오류가 없는 거는 기본 쉐이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불러왔더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다른 거는 다 이제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웬만큼 다 표현을 해주는데 파티클 인스턴스 파일로 이렇게 가져온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나무들 블렌더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블렌더에서 이렇게 나무들을 이제 인스턴스 파일로 해서 지금 컬러 램프라는 노드를 통해서 이런 노드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현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파티클 자체는 구현을 잘 해주는데 지금 이 잔디도 파티클이거든요. 잔디나 이런 파티클 자체는 구현을 잘 해주는데 컬러 램프나 이런 노드들은 지원을 안 해줘서 아마 지금 다빈치 리졸브에서 표현을 못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노드들은 표현을 못 해주는구나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스스로 빛나는 재질도 표현을 좀 못 해주고 제가 여기 적용시켰던 이런 라이팅들은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다빈치 리졸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나무들은 표현을 못 해주고 이제 나머지들은 다 표현을 아주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향상됐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또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쪽에 보고 계시는 게 이제 FBX 파일을 불러와서 인풋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USD로 불러온 파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 비교를 해도 아예 차이가 크죠. 지금 이쪽에서 표현해 주는 거는 지금 기본 노드나 디스플레이스 맵 정도만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들이 많아졌죠.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물론 FBX 파일이나 USD 파일 말고 다르게 3D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영상 합성을 하고 VFX 작업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단독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룰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3D에서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VFX 작업을 할 때는 USD 데이터가 훨씬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좀 뭘 보여드릴 게 있는데 한번 다시 퓨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Shift 스페이스 키 누르신 다음에 US라고 누르시게 되면은 U 쉐입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애들을 누른 다음에 이 U 쉐입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드가 너무 작으니까 좀 이런 식으로 확대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U 쉐입을 넣으면은 이렇게 작은 오브젝트가 하나 생겨요. 트랜스폼으로 가신 다음에 사이즈를 좀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더 키워주도록 할게요. 20 정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쉐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오브젝트를 여기서 이제 원형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재질 쪽에 가시게 되면 지금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텍스처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돔라이트에 이 텍스트 파일에 HDR 이미지를 이제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기본적인 오브젝트에도 JPG나 이런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이미지에도 이제 HDR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HDR 이미지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넣으니까 지금 바로 이 구에 표현이 되고 있죠. 이거 사이즈를 좀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한 60 정도 넣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구를 크게 만든 다음에 이 HDR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Shift 스페이스 키 누르신 다음에 US라고 다시 치시고 U 쉐입을 또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쪽 쉐입 항목에 쭉 내리신 다음에 이번에는 플레인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사이즈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키울게요. 한 10 정도 이렇게 일단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판을 눕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눕힐 건데 마이너스 90 하면 누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눕힌 다음에 사이즈를 많이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60 정도 해줄까요? 이제 Y축을 내려서 이런 식으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재질 항목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데 매핑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처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냥 땅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텍스처를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플레인에다가 이 플레인 오브젝트에다가 땅 이미지를 이제 매핑을 걸었습니다. 자, 걸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기 돔라이트에 이제 회전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빛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브젝트를 넣어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식 버전이 되면 이 USD 데이터의 노드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노드가 약간 부족한 면이 좀 있거든요. 다른 것도 매핑을 좀 다르게 건다던가 혹시 그런 거가 좀 가능해지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3D 프로그램에서 매핑을 건 걸 충분히 잘 가져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변경하려면 다시 3D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다빈치 리졸브에서 간략하게 어떤 노드를 통해서 매핑을 다시 걸 수 있으면 좀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식 버전이 나오면은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겠죠. 지금 오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툭 하면 꺼지고 오류가 나서 좀 애를 먹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불편하긴 한데 어찌되었건 지금 테스트했을 때는 아주 훌륭히 잘 수행을 해주고 있고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버벅이는 것도 없고요. 이렇게 아주 빠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툴도 이제 파티클러 오브젝트를 이제 개수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적은 게 아닌데 지금 꽤 표현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자, 이렇게 그냥 FBX 메쉬로 불러오게 되면 그냥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아이거든요. 표현 가치가 아예 없어요. FBX 메쉬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걸로 이제 불러오긴 하는데요. 쓸 수 있는 제약이 좀 많았는데 점점 이제 다빈치 리졸브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퓨전에서 3D를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전에는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어려웠어요. VFX 연동하는 게 좀 수월하지는 않았는데 점점 이렇게 빠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만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버그가 생겼어요. 약간 이제 라이팅이 잘 맞았었는데 지금 이제 라이팅 옵션을 바꿔도 지금 이렇게 변경이 안 되는, 그래서 연결을 다시 새로 하면은 이게 원상복구가 되긴 하는데 이런 식의 이제 버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활용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버그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이제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좀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제 사용하지 마시고요. 정식 버전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이제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향상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UUSD 데이터를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블렌더에서 모든 노드들을 다 테스트를 하고 싶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해봐도 아마 지원을 안 해줄 거예요. 기본 노드들, 기본 재질들 위주로 충분히 잘 수행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각각의 이제 3D 툴에서 지원되는 독립적인 기능들, 그 엔진에서만 작동되는 노드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VFX를 하시려는 분들, 3D 모션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 모션이나 이런 3D로 이제 약간 뭐 어떤 광고나 이런 앞에 나오는 인트로 모션이나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 때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